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수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요. 12살 된 딸아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결혼 13년 차에 이혼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이혼했냐고요? 혹시 남편이 바람을 폈냐고 아니면 폭력이 있었냐고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는 명절마다 친정에 가고 싶었고 시댁은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우기는 다정했고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연애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데이트할 때도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우선으로 생각해 줬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죠. 27살에 결혼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축하해줬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에 첫 인사를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야. 며느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잘 배워야 해. 저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걸 진짜로 강요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첫 명절을 맞이하면서 깨달았죠. 아, 진심이었구나. 결혼하고 첫 설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명절을 친정과 시댁에 나눠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설날에 아침은 시댁에서 먹고 점심 이후에는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엄마가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셔. 그게 우리 집 전통이래. 그래도 하루 종일은 아니잖아. 잠깐이라도 친정에 들러서 부모님 얼굴 보고 오면 안 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나 봐요.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내 친정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머니, 그래도 잠깐이라도. 우리 집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재욱이 형님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내가 유독 왜 그러니?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가 된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친정에 가고 싶어. 1년에 두세 번밖에 안 되는 명절인데 친정 부모님 얼굴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돼? 수진아, 엄마가 화내시잖아. 우리 집이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왜 내가 참아야 해? 나도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그럼 명절 아닌 날 가면 되잖아. 명절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저는 그때 울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크게 싸웠죠. 하지만 결국 저는 굽혔어요. 신혼이니까, 첫 명절이니까 참자고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첫설날 저는 시댁에서 온종일 일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함께 음식을 준비했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재욱이도 형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거기 앉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남편을 불렀어요. 엄마랑 누나가 있잖아. 나는 형이랑 얘기 좀 하게 놔둬.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일 하는 게 당연하지. 남자들 쉬게 내버려둬.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부엌과 식탁을 오갔어요. 친정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뭐 하고 계실까? 아빠는 저 없어도 괜찮으실까? 제 동생도 결혼해서 명절에 처가에 가야 했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명절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수진아.
잘 지내니? 응. 엄마 아빠는? 아빠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셔. 수진아, 너 시댁에서 괜찮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지. 그래도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사랑해.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울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요. 명절에 울면 1년 내내 운다는 말 있어. 조심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저녁이 되어서 큰 시누이가 왔어요. 시누이는 남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왔어? 애들아, 할머니한테 와봐. 시누이 가족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부엌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수진이가 열심히 했어. 수진이가 다 했어요? 응. 얘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지.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수진아, 고생했어. 그런데 너 친정은 안 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 그게 말이 돼? 저는 달랐잖아요. 저희 시댁에서는 그건 내 시댁이 잘못된 거야. 우리 집은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힘들었어. 오늘 하루 종일 일만 했어. 수진아, 고생했어. 다음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어. 전화라도 제대로 못했잖아. 수진아, 또 그 얘기야? 또 그 얘기가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서러웠어. 알았어, 알았어. 다음 명절에는 친정에 전화라도 길게 하게 해줄게. 전화가 아니라 직접 가고 싶다고. 수진아,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제발 좀 이해해줘. 남편은 짜증을 내면서 자러 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결혼이 이런 건가?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가?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번에는 미리 남편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 추석에는 하루는 시댁, 하루는 친정 가면 안 될까? 수진아,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돼? 다른 집들은 그렇게 하던데? 우리 집은 안 돼. 엄마가 싫어하셔. 당신 엄마 기분만 중요해. 내 기분은? 수진아, 나도 답답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엄마를 설득할 수가 없어. 설득을 해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득해 봤어? 해봤어. 근데 엄마가 화내시잖아.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라고?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날도 시댁에 갔어요. 이번에는 더 힘들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전을 100개 넘게 부쳐야 하고, 나물은 5가지나 만들어야 하고, 고기는 3종류를 구워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계속 지적하셨어요. 수진아, 전이 너무 두껍게 나왔어. 다시 부쳐. 어머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게 아니야. 우리 집은 전을 얇게 부치는 집안이야. 다시 해. 저는 이미 부친 전을 버리고 다시 부쳤어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화상도 입었고요. 수진아, 손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네, 어머니. 그리고 나물 무칠 때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 시아버지가 짠 거 못 드시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편 빚을 때는 소를 너무 많이 넣지 마. 적당히 넣어야 예뻐. 지적은 끝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하든 시어머니는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요. 점심을 먹을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죠. 저는 계속 일어나서 음식을 날라야 했어요. 수진아, 물 좀 가져와. 수진아, 이거 좀 더 주라. 수진아, 숟가락 하나 더 필요해. 저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가면서 심부름만 했죠. 남편은 형들하고 얘기하느라 바빴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신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수진아, 설거지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미안해. 너 혼자 일 다 하게 해서. 신우이는 미안해하면서도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들하고 텔레비전을 봤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또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일을 하지? 남자들은 다 쉬고 있는데 왜 나만?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아, 차 좀 내와봐. 네, 아버지.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가져갔죠.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오늘 수고했어. 음식이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시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친정에 가고 싶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친정 다녀와도 돼? 내일? 추석 다음 날에? 응. 오늘 못 갔으니까 내일이라도 가야지. 수진아, 내일은 회사 가야 하잖아. 그럼 주말에라도 갈게. 그래, 그렇게 해. 저는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추석 잘 보냈어? 응,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보고 싶었어? 명절에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엄마, 미안해. 내가 명절에 못 와서. 괜찮아.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면 됐지. 엄마는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도 서운하실 텐데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친정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동생도 왔더라고요. 동생은 처가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누나, 추석 어땠어? 그냥 그랬지. 너는? 나는 와이프 친정 갔다 왔어. 장인어른 장모님이 잘 챙겨주시더라. 너는 좋겠다. 처가에 갈 수 있어서. 누나는 못 가? 매형이 같이 안 가죠? 우리 시댁에서 안 된대. 동생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안타까운 표정만 지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동생은 명절에 처가 간대. 그래. 우리도 다음 명절에는 친정 가면 안 될까? 수진아, 또 그 얘기야?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우리 동생은 되고 나는 안 돼? 그건 처가는 다르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건데. 수진아, 제발 좀 그만해. 나도 피곤해. 남편은 또 짜증을 냈어요. 저는 포기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어요. 매년 똑같았어요. 명절마다 시댁에만 갔어요. 친정은 평일에 잠깐씩만 들렀죠. 결혼 4년 차가 됐을 때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시아버지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는 자리였죠. 칠순 잔치는 크게 해야지. 호텔 잡아서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호텔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큰형님이 말했어요. 그래도 칠순인데 제대로 해야지. 비용은 너희가 나눠서 내면 되잖아. 그렇게 하자.
수진아, 너도 의견 있어?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착하네. 그럼 호텔로 결정.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됐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칠순 잔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그렇게 많이? 나눠내니까 괜찮아. 그래도 우리는 지금 저축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수진아, 부모님 칠순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돈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됐어요. 우리는 아직 전세로 살고 있었고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거든요.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칠순 잔치날이 왔어요. 호텔에서 크게 했죠.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100명도 넘게 왔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일했어요. 하객들 안내하고 음식 챙기고 부모님 옆에서 시중 들고요. 하루 종일 하이힐 신고 서 있었어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발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발 좀 봐줄래? 왜? 발이 너무 아파. 물집도 생긴 것 같아. 남편이 제 발을 봤어요. 진짜 물집 생겼네. 약 발라. 고마워. 여보, 오늘 정말 힘들었어. 수진아, 고생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도 저는 불만이 남았어요. 왜 나만 일을 했을까? 왜 남편은 형들하고 얘기만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며칠 후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였어요. 수진아, 나야.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진아, 아빠도 내년에 환갑인데. 아빠는 말을 흐렸어요. 저는 알았어요. 아빠도 환갑 잔치를 하고 싶으신 거죠. 아빠, 환갑 잔치 하실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그냥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모이면 돼. 아빠, 수진아, 너 시댁에서 칠순 잔치 크게 했다며? 돈 많이 들었지? 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아버지 칠순 잔치는 호텔에서 크게 했는데 우리 아빠 환갑은 조촐하게만 해야 한다니. 이게 공평한가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내년에 우리 아빠 환갑이야. 우리도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식당 잡아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어떨까? 좋지. 그렇게 하자.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의견을 들어주네요. 하지만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내년에 장인어른 환갑이라며? 네, 어머니. 잔치 크게 할 거야? 아니요,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지. 환갑은 크게 안 해도 돼. 칠순이나 팔순 때 크게 하면 되지. 네. 그리고 수진아, 내년 설날에는 꼭 와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시아버지 칠수는 크게 했으면서 우리 아빠 환갑은 조촐하게 하라고요? 이게 맞나요? 내년이 됐어요. 아빠 환갑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식당을 예약하고 가족들을 불렀어요. 엄마, 아빠, 동생네 식구들이 왔죠.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딸아. 이렇게 해줘서. 아빠, 크게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게 어디야.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제일 좋지. 아빠는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시아버지 칠순 잔치 생각이 났거든요. 호텔에서 100명 넘게 모였던 그 잔치요. 식사하는 중에 남편이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알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시댁에서 많이 힘들지? 엄마, 괜찮아, 얘야.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환갑 잔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아빠 생신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 환갑을 크게 못 해드려서 너무 속상해. 장인어른 장모님도 좋아하셨잖아. 그래도 당신 아버지 칠수는 호텔에서 했는데. 수진아, 그건 다르잖아. 우리 아버지는 장남이시고 칠순이었고. 뭐가 달라? 수진아, 왜 이래? 오늘 좋은 날인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이해 못할 거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 7년 차가 됐을 때 딸아이를 가졌어요. 임신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생기는구나. 하지만 임신 중에도 명절은 왔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도 시댁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임신 중이라 좀 힘든데요. 이번에는 집에 있어도 될까요? 임신했다고 명절에 안 와? 그게 말이 돼? 임신은 병이 아니야. 하지만 다른 며느리도 임신하면서 명절에 다 왔어.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와. 저는 배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또 일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했어요. 배가 자꾸 당겼어요. 허리도 아팠고요. 저는 중간중간 쉬면서 일했어요. 수진아, 왜 이렇게 느려? 빨리 해. 시어머니가 재촉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배가 좀 당겨서요. 임신하면 다 그래. 그래도 일은 해야지. 빨리 해. 저는 눈물을 참으면서 일했어요. 남편한테 가서 말했어요. 여보, 나 좀 힘들어. 좀 도와줘. 수진아, 조금만 참아. 거의 다 끝났잖아. 나 임신했어. 배도 당기고 허리도 아파.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뭘 도와줄까? 설거지라도 좀 해줘. 남편이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우가, 너 왜 설거지하니? 그건 수진이가 하는 거야.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잖아요. 제가 도와주려고요. 임신했어도 며느리가 할 일은 해야지. 나가 있어. 남편은 그냥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리하셨나 봐요. 조심하셔야 해요. 이러다가 조산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임신하면 몸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무리한 일은 피하세요. 아이를 낳고 설날이었어요. 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시댁에 가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아직 몸조리 중이라서요. 이번에는 집에 있어도 될까요? 몸조리는 다 했잖아. 명절에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애기 데리고 와. 저는 아기를 안고 시댁에 갔어요. 아기는 낯선 환경에 계속 울었어요. 저는 아기를 달래면서 동시에 부엌 일을 해야 했어요. 수진아,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좀 조용히 시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아기가 낯을 가려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명절인데 분위기가 이게 뭐니? 애를 방에 좀 데려가 있어. 저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혼자 아기를 달래면서 울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명절마다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그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지금 괜찮아? 아기는 잘 있고? 엄마,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이 터졌어요.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아기는 계속 울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하래. 나는 부엌 일도 해야 하고. 수진아, 거기 좀 나와. 엄마가 보고 싶어. 못 가.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하셔.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르면 안 돼? 엄마가 아기 얼굴 좀 보게. 미안해, 엄마. 나 진짜 못 가. 그래. 알았어.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겠다고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갈 거야. 아기도 데리고 가고 싶어. 수진아, 또 시작이야?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당신이 말 안 해도 돼. 내가 직접 말할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 다녀올게요. 뭐, 추석에 친정을 간다고? 수진아, 정신 나갔어? 어머니, 저도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기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고요.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니? 어머니, 저는 망신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만 친정에 다녀오고 싶은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만약 추석에 친정 가면 나는 너를 며느리로 안 볼 거야. 어머니, 재욱이 받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왜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지금 엄청 화나셨어. 나는 친정에 가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수진아, 제발 좀 참아.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말고. 당신은 왜 맨날 엄마 편만 들어? 나는 당신 아내잖아. 나는 양쪽 다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 당신은 당신 엄마 생각밖에 안 해. 우리는 그날 밤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아, 나도 답답해.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줘. 내가 친정 가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시잖아. 그럼 나는 어떡하고? 나는 친정도 못 가고 평생 이렇게 살라고? 수진아, 나 진짜 못 살겠어. 이러면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제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이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심이야. 이렇게는 못 살겠어.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아이도 있잖아. 아이한테도 이런 엄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명절마다 우는 엄마를. 결국 그날은 제가 또 굽혔어요. 추석에 시댁에 갔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나야. 아빠, 추석 잘 보내? 엄마가 병원에 가봤는데 안 좋다고 하네. 뭐, 무슨 병인데? 암이야. 위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지금 뭐라고 하신 거야? 위암 3기래. 수술해야 한대. 아빠, 나 지금 갈게. 당장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재욱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암이래. 나 지금 친정 가야 해. 뭐, 암이라고? 응, 나 지금 당장 가야 해. 애기도 데리고 갈게.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빠는 엄마 옆에 앉아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엄마 미안해. 내가 명절에 한 번도 못 왔잖아. 미안해, 엄마. 괜찮아, 얘야. 내가 시댁에 가야 하는 거 엄마가 이해해.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나쁜 딸이야. 엄마 보고 싶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 그날 저는 엄마 곁에 있었어요. 명절이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엄마가 제일 중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너 지금 어디야? 명절에 왜 시댁에 안 와?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아프면 나중에 가면 되잖아. 명절에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암이에요. 지금 당장 엄마 옆에 있어야 해요. 암? 그래도 명절인데. 최소한 아침에라도 왔다가 가야지.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 오늘 시댁 못 가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너 지금 당장 와. 못 가. 나는 우리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수진아, 엄마가 지금 울고 계셔. 너 때문에. 그럼 당신이 위로해드려. 나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수진아, 너 정말. 당신이나 가 있어. 나는 안 갈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으로 왔어요. 화난 얼굴로요. 수진아, 나가자. 얘기 좀 하자.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수진아, 너 오늘 뭐 한 거야?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나는 우리 엄마가 중요했어.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에 한마디라도 하고 왔어야지. 했어. 전화했잖아. 그게 뭐야? 직접 가서 인사하고 왔어야지. 재우가, 우리 엄마가 암이야. 암. 그런데 인사가 뭐가 중요해? 그래도가 뭐야? 나는 10년 가까이 명절마다 시댁에만 갔어. 이번 한 번은 친정에 올 수 있잖아. 수진아, 나 진짜 못 살겠어. 당신하고는 생각이 너무 달라. 그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엄마 곁에 남았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죠. 저는 엄마 간병을 하면서 일도 계속했어요. 정신없는 나날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셔. 한번 와서 사과해. 시누이가 전화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지금은 우리 엄마 간병하느라 바빠서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나야. 네, 아버지. 수진아,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는 거 알지? 한번 와서 얼굴 좀 보여.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친정 엄마 간병하느라. 장모님 아프신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줘. 수진아, 가족이잖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지. 아버지, 제가 10년 가까이 양보했어요. 명절마다 시댁에만 갔잖아요. 그래도 이번 한 번은 제가 선택해도 되지 않나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 장모님 간병 잘하고 우리는 나중에 봐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계속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너 언제까지 친정에만 있을 거야? 어머니, 우리 엄마 항암 치료 받고 계세요. 제가 옆에 있어야 해요. 항암 치료면 병원에서 하는 거잖아.
너까지 계속 거기 있을 필요 없어. 어머니, 나도 내가 필요해. 당장 와. 어머니, 지금은 정말 못 가요. 수진아, 너 진짜 며느리 맞아?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왜 안 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1년간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명절마다 친정에 갔어요. 시댁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죠. 설날에도 친정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혼자 시댁에 갔더라고요. 추석에도 친정에 갔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화가 나서 전화했어요. 수진아, 너 올해도 시댁 안 올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옆에 있을 거야. 수진아, 이러면 우리 결혼 유지 못해. 그래. 뭐, 이혼하자. 나도 이제 못 살겠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진심이야? 응, 나 진심이야. 우리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알았어. 얘기하자. 엄마의 항암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남편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수진아, 정말 이혼할 거야? 응. 이유가 뭐야? 당신 알잖아. 우리는 너무 달라. 명절 문제 때문에? 그것만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제일 컸어. 13년 동안 나는 당신하고 시댁에 맞춰서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아, 재우가, 우리 헤어지자. 이게 서로에게 나은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혼하자. 우리는 그렇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아이도 있는데 이혼하면 어떡해? 명절 문제로 이혼한다고? 그게 말이 돼? 좀 참고 살지. 완벽한 결혼은 없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조정을 할 때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수진아, 재욱이한테 돌아가. 내가 앞으로는 명절에 친정 가는 것도 허락해 줄게.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뭐가 늦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13년 동안 명절마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는 왜 안 들어주셨어요? 그건 우리 집안 전통이, 전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사람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셨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죠. 수진이가 이혼했대. 애도 있는데 이혼하다니. 요즘은 여자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하고 첫 설날이었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대문을 열어주셨죠. 수진아, 왔어? 응, 엄마. 우리 왔어.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저도 울었어요. 20대 후반부터 마흔까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친정에서 보내는 거였어요. 외할머니, 나 여기서 떡국 먹을 수 있어? 딸아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떡국 끓여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엄마를 도왔어요. 딸아이는 처음으로 외할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여쭤봐. 할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 잘했어. 우리 손녀 똑똑하네. 딸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명절이 이렇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명절마다 외할머니 집에 올 수 있어? 그럼, 우리 앞으로 계속 외할머니 집에 올 거야. 와, 좋아. 딸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딸아이를 키웠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명절마다 친정에 갈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옛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을 했더라고요. 수진아, 너 이혼했다며? 응. 왜 이혼했어? 명절마다 친정 못 가게 해서. 에이, 그것 때문에? 나도 명절에 친정 잘 못 가는데. 너는 괜찮아? 뭐, 익숙해졌지. 처음엔 서러웠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해. 친구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며느리는 명절에 친정을 못 가는 게 당연한 걸까요?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살겠더라. 그래서 이혼했어. 근데 후회 안 해?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힘들지. 근데 후회는 안 해. 나는 이제 자유로워.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 뭐가? 아빠랑 이혼한 거. 후회 안 해.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나도 행복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 딸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이혼하고 3년이 지났어요. 딸아이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결혼할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결혼하면 명절에 친정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마. 그런 사람이 누군데? 너한테 친정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뭘 하든 존중해주는 사람. 내가 친정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알았어, 엄마.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혼한 게 잘한 일이었을까?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명절은 노동의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은 볼 수도 없었죠.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왜 며느리는 명절에 친정을 가면 안 되는 걸까요? 며느리도 딸이에요. 며느리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13년 동안 참았어요. 명절마다 울면서 시댁에 갔어요. 친정 생각하면서 부엌일했어요. 전화기 붙들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13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요. 명절에 친정에 갈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얼굴 볼 수 있어요. 딸아이랑 함께 외할머니 집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경제적으로 빠듯하고 가끔 외로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제 선택이 자랑스러워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물어봐요. 수진아, 재혼 생각 없어? 지금은 없어. 아이도 있는데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아? 아빠보다 행복한 엄마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도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명절 문제로 이혼했는지. 그냥 참고 살지. 다른 집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지만 저는 알아요. 참고 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는 걸요. 지난 설날 친정에서 떡국을 먹으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엄마, 내가 용기 내서 이혼한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요. 이제 저는 40살이 됐어요. 딸아이는 12살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명절에 친정에 갈 거예요. 딸아이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그게 내 권리라고.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도 딸이에요. 당신도 부모님을 볼 권리가 있어요. 명절에 친정 가고 싶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시어머니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며느리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전통이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며느리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남편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아내의 편이 되어주세요. 아내가 친정 가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주세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아내를 지켜주세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재욱이가 제 편을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만약 시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줬다면 어땠을까? 그럼 우리 이혼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 삶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자유로워요. 이제 곧 추석이에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친정에 갈 거예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기대가 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세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어야 해요. 모든 며느리들이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어요. 우리 둘이서 만든 소박한 식사지만 행복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40살,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거예요.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세요. 그게 정답이에요.